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별 후 약 18개월 동안 전 연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다고 해요. 18개월이요? 1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우리 뇌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별 후 제외한 커플의 약 70%는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말 제 채널에 20대 중반 여성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다니엘님, 저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8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요. 심지어 꿈에서도 만나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미워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헤어진 연인이 계속 생각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짜 실용적인 조언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인간의 뇌를 스마트폰에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뭔가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앱들은 여러분의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자주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그 앱들을 열면 가장 최근에 봤던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죠. 최근 대화, 최근 피드, 최근 동영상. 우리 뇌도 똑같아요. 연애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앱을 매일, 아니 거의 매시간 열어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메시지부터 점심 메뉴 고민, 퇴근 후 만남, 자기 전 통화까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한 앱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앱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요. 우리 뇌에는 여전히 그 앱이 설치되어 있고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위치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 앱을 열려고 하는 거죠. 제 친구 지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수는 4년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이유는 가치관 차이였죠. 둘 다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미래에 대한 그림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죠. 이별은 평화롭게 이루어졌고 둘 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지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자친구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뇌는 계속해서 그 앱을 열려고 했어요. 버스를 타면 창밖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싶었죠. 심지어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함께 웃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어요. 이건 지수가 아직도 그 남자친구를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습관이에요. 4년 동안 매일 했던 행동들이 습관으로 굳어진 거죠.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습관이 완전히 바뀌는 데에는 최소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헤어진 후 적어도 2달 동안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뇌는 선택적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덕선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어른이 되어 다시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는 그 동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만 기억하고 있었죠.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하지만 실제로 그 시절에는 가난함과 불편함도 많았어요. 덕선이는 좋은 기억만 선택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종종 좋았던 순간들만 기억해요. 첫 데이트의 설렘, 깜짝 이벤트로 감동받았던 순간, 아픈 날 챙겨줬던 따뜻함. 이런 기억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싸웠던 순간들,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말들, 불만이 쌓였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뇌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은 자연스럽게 지우려고 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1년 동안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이별 이유는 제가 너무 바빴고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헤어지고 약 한 달 후 저는 그녀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매일 밤 그녀와 함께했던 데이트 장면들, 같이 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내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그녀를 만났으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룸메이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기억 안 나? 너 걔랑 매주 싸웠잖아. 시간 없다고 불평하는 그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며? 너 심지어 이 연애 언제 끝나나 이런 말도 했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그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종종 이별을 고민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헤어지고 나니 그런 부정적인 기억은 다 사라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보게 돼요.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면 뇌는 자동으로 그때는 행복했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상실 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중고시장에서 내 물건을 팔 때는 높은 가격을 부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잃은 연인의 가치는 실제보다 부풀려서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금지된 과일 효과예요. 어떤 것이 금지되면 오히려 더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현상이죠.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면 오히려 초콜릿이 더 생각나는 것과 같아요. 헤어진 후에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제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커피 중독이었어요. 하루에 최소 4잔이나 5잔씩 마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위장 문제가 발견되어 의사가 카페인을 끊으라고 했어요. 처음 3일 동안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눈만 감으면 커피 향이 느껴지고 길을 걷다가 카페만 보이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심지어 꿈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꿈을 꿨어요. 이게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뇌는 갑자기 습관이 끊어지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다시 이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갑자기 중단되면 커피가 생각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습관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끊을 때 제가 취했던 전략은 대체제를 찾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녹차로 시작했죠. 카페인이 있지만 커피보다는 적은 양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허브티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물만 마셔도 괜찮아졌어요. 중요한 건 습관의 대체였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될 거예요. 대신 그 생각이 났을 때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제자 중에 30살의 직장인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7년 동안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어요. 이유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매일 아침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출근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에게 조언한 방법은 대체 습관 만들기였어요. 아침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듣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팟캐스트 앱을 켜게 됐대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는 출근길에 여자친구 생각이 거의 나지 않게 됐다고 해요. 물론 가끔은 생각나지만 그 빈도와 강도가 크게 줄어든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감정 인정하기예요. 커피를 끊을 때도 나 지금 커피가 정말 마시고 싶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사람 생각이 나는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습관이니까.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별 후 저는 매일 밤 그녀의 SNS를 확인했어요. 그녀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괴로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결심했어요. SNS에서 그녀를 언팔로우하고 모든 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처도 지웠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금단 현상 같았죠. 하지만 약 3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개월 후에는 그녀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노출 차단의 효과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노출을 차단하면 생각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 치료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크린 타임 제한이에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죠.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도 비슷한 접근법이 필요해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 방법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5년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눈물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죠. 제가 그녀에게 생각 시간 제한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만 그 남자친구에 대해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부러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했죠. 신기하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30분 동안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대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그 30분 동안에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6주 후에는 그 30분마저도 필요 없게 됐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남자친구에 대한 강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자아 정체성 만들기예요. 헤어지기 전에는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자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첫 이별 후에 러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러닝에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러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죠. 더 이상 헤어진 남자가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이별 후 회복의 중요한 열쇠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별 후 회복 과정을 애도 과정과 비슷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일종의 상실이니까요. 애도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이죠. 이 모든 단계를 거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은 10년 가까이 데이트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부정의 단계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가 왔고, 이어서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타협의 단계가 왔어요. 그리고 난 영원히 혼자일 거야 라는 우울의 단계를 거쳤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는 끝났어. 하지만 내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수용의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됐죠. 그녀는 자신이 정말 원했던 여행을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결국에는 더 잘 맞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어요. 지금은 그녀가 오히려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됐죠. 이별 후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반추예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이런 반추는 회복을 방해해요. 이런 반추를 막는 좋은 방법은 마인드풀리스예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주의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줘요. 저는 반추가 심했을 때 5-4-3-2-1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들을 수 있는 4가지, 만질 수 있는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찾는 거예요. 이 기법은 우리의 주의를 과거에서 현재로 가져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헤어진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또 다른 이유는 미해결된 감정 때문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마무리가 없었거나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지 못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헤어졌다면 특히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마무리 편지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내지 않더라도 모든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의식을 통해 상징적인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이별은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여자친구가 하루아침에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했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죠. 저는 몇 달 동안 왜? 라는 질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결국 마무리 편지를 쓰기로 했죠. 8페이지에 걸쳐 모든 감정, 질문, 분노, 사랑 등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한강에 띄워보냈죠. 그 순간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실제로 그녀가 그 편지를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 안에 있던 감정을 표현하고 놓아준 것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건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제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은 방 안을 날아다니는 파리 같아요. 그 파리를 쫓아내려고 할수록 더 시끄럽고 짜증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냥 파리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스스로 창문을 통해 날아가 버려요.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과 싸우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지만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스스로 사라져요. 2019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진실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구나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활동을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 친구 관계 강화, 가족과의 시간.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면 돼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별 후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취미였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콘텐츠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만약 그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우연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성장과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헤어진 사람이 계속 생각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너무 그리워. 다시 예전처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잠깐의 그리움이나 충동 때문에 이미 끝난 관계로 돌아가는 건 대부분의 경우 후회로 이어져요. 통계적으로 이별 후 재회한 커플의 약 70%는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별의 원인이 된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회를 고려하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정의해요. 헤어진 사람이 생각난다고 해서 연락하거나 만나러 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치유 과정을 앞당길 수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모든 이별은 결국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때 그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어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나가세요.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는 건 정상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정은 막을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아픔은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